좀비 바이러스 괜찮으세요? 다른 분, 한 분 어디 계시죠? 이제 여기는 안전한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얘기할 주제는 좀비입니다. 좀비 굉장히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특히 게임에서도 많이 나오고 만화도 많이 나오죠. 보면 이제 좀비 같은 경우에 보통은 바이러스긴 한데 요즘 유행하는 그런 거 보면은 다 바이러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보시기에 좀비 사태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뭐가 제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바이러스도 있고 뭐 그런 기생충도 있고 뭐 박테리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사실 바이러스도 그렇지만 기생충은 이제 직접 숙주에 이제 감염이 돼서 뇌 쪽에 영향을 주기 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기생충이요. 저는 바이러스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이 복잡한 생명체를 그렇게 한 번에 바꾸게 하려면 아주 빨리빨리 자기가 변화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냥 바이러스는 빨리 자신의 유전 정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아마 바이러스가 좀 더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비가 된 사람이 순식간에 물리면 좀비가 되잖아요. 이런 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빨리 멀쩡한 사람이 좀비가 되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과학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해요. 왜냐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네, 실제 어떤 바이러스가 세포에 우선은 감염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감염된 세포들이 다시 어떤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2, 3일은 더 있어야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시간에 이렇게 물렸다고 곧바로 좀비가 되는 거는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비가 되면은 되게 힘이 세지는 묘사 같은 게 좀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몸이 오히려 이제 죽은 거에 가까워지면은 뭐 감기 걸려보시고 코로나 걸려보시면 힘들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보면은 오히려 멀쩡한 사람보다 훨씬 힘이 세고 날아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좀비 영화를 잘 보면 인체가 강화됐다기보다는 뼈가 부서질 수 있을 정도의 충격이 있어도 고통을 못 느끼는 것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80년을 살 수 있는 몸을 가진 사람을 한 8시간 정도 살 수 있는 강화라고 할까요? 그런 것 같아요. 마약에 중독된 환자들과 좀 비슷한 몸이지 않을까. 왜냐면 마약에 이게 중독된 사람들 지금 보면은 이제 좀비처럼 행동도 하고 부딪혀도 막 뭐 아픔을 못 느끼고 이상 행동도 많이 하고 또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마약 중독된 사람과 이게 좀비가 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비 사태 터지면은 챙겨가고 싶은 물건이나 아니면은 사람 아까 나왔던 히어로 강화인간 혹은 합성 생물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참치캔을 챙길 거예요. 제가 본 가공식품 중에 가장 유통기한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참치캔을 챙기고, 그다음에 정수 기능이 있는, 그러니까 전원이 필요 없는 정수 기능이 있는 필터를 가지고 다닐 거예요. 깨끗한 물은 소중하니까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저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무기보다는 옷을 챙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온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챙겨서 도망 다니겠습니다. 망치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우선 몸을 보호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요즘에 제가 저 플라즈마를 좀 연구를 해가지고 플라즈마 파이펫을 챙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살균시켜서 다시 먹을 수도 있게 하고 그걸로 좀비를 또 뒤져가지고 못 오게끔 하게끔 하고. 발전기도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무겁겠죠. 가스통까지 들고 가야 되니까. 물건이 아니라 이번엔 아까 얘기했던 강화인간이나 히어로 이런 사람을 데리고 간다 혹은 내 편이 된다 라고 하면은 어떤 파트너를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아이언맨이요. 이거 곧바로 네, 해서 무찌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아이언맨이 가장 좋지 않을까요? 꼭 히어로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빌런도 괜찮습니다. 저는 타노스요. 아, 최소한 타노스. 절반 정도는 죽여줄 수 있으니까 타노스를 선택하겠습니다. 박사님은요? 저는 좀비 사태가 병원체로 의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유기물이 아닌 쪽이 나을 것 같아가지고 비전을 왜냐면은 얘는 최소한 감염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비전을 데리고 다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본인이 어떤 그런 정부의 수장이나 이런 부분이어가지고 어떤 좀비 사태에 대응하는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은 어떤 것들을 만드시겠어요? 우선은 격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비를 격리시키든 좀비에 감염되지 않는 사람만은 있을 수 있는 데를 격리 공간으로 만들든 우선은 분리가 가장 최우선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아마 이제 치료제를 가장 먼저 만들지 않을까요? 저도 격리가 제일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 영화 중에 책으로도 나왔지만 눈먼 자들의 도시를 보면 일단 총리가 눈먼 자들을 격리를 먼저 시키죠. 그러니까 일단은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뭔가 가택연금을 시키든 뭔가를 조치를 취한 다음에 저는 그 다음에는 식량 보급에 대해서 좀 고민할 것 같아요. 일단 살아남은 사람들이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생존을 해야 되니까 보급로를 먼저 찾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이상한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즘에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이제 로봇들 저희가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개발자들이 만들었던 로봇을 다 풀으라고 해서 규제의 방법 생각하지 말고 다 풀어 좀비를 잡을 수 있는 로봇을 다 풀어서 어떻게든 잡을 수 있는 신기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테스트 베드로서 다 활용해 보고 그렇게 묶어놓은 또 좀비들을 가지고 아까 신약 개발 테스트라든지 여러 걸 그동안 우리가 규제에 묶여서 못했던 연구들을 이때다 싶어서 좀비들에게 다 해볼 것 같아요. 총리 되시면 대통령 되시면 조금 위험하실 것 같은데. 네, 잘 알겠습니다. 좀비가 내가 아는 사람이 좀비가 되면은 이거를 어떻게 대처하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주변에서 이제 좀비만 발견되면 다 사살해서 없애라 이런 상황인데 내 가족이나 누군가가 좀비가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가요? 가장 소중한 존재가 좀비가 된다면 사실 그 좀비 딸의 아빠처럼 저도 할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이제 좀비처럼 행동을 하면서 내 소중한 사람을 보호하는, 네, 그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 영화 보면서 좀 공감을 많이 하긴 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라면은 지킬 때까지는 지켜보다가 안 되면 그냥 제가 좀비가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지켜줄 수가 없다고 하면 제가 좀비가 돼서 같이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사랑하는 존재를 잃고 혼자 그냥 정상적인 인간으로 산다는 건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그게 또 딸이라고 이렇게 영화에서도 그렇죠. 딸이라고 하면은 더 힘들 것 같아서 차라리 딸을 끝까지 지키다가 안 되면 제가 감염이 돼가지고 이제 같이 생을 마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면은 좀비가 바이러스라면 결국은 일종의 질병이 걸리는 건데 이런 질병이 걸려서 좀비가 된 어떤 메커니즘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바이러스가 걸리면은 어떤 식으로 이게 병이 발전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좀비 바이러스가 있다. 그럼 좀비화까지 되는데 어떤 과정, 어떤 메커니즘을 거쳐가지고 좀비가 되는 걸까요? 우선 첫 번째로 좀비 바이러스가 사람한테만 감염이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만약에 사람한테만 감염이 된다면 정말 연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제 감염 실험을 하거나 하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물 실험이나 아니면 세포 실험으로 현재까지는 이런 바이러스의 병인 기전 메커니즘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사람한테만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종한테만 감염이 되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러스가 감염이 될 수 있는 세포 아니면 그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감염 동물 모델을 우선 만드는 게 가장 최우선이고요. 그걸 통해서 백신이나 치료제 그리고 이제 병원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어떤 종한테 감염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바이러스 그런 감염되는 거를 고려하면은 좀비 바이러스는 어떤 증상과 어떤 변화를 거쳐서 할까? 예를 들어서 공수병이라고도 하죠. 광견병 같은 경우. 보시기에 이런 좀비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어떤 식으로 좀비가 되는 걸까요? 좀비 바이러스가 가장 좋아하는 세포는 신경세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비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신경에 감염이 되고 어떤 그런 신경세포에 감염이 돼서 이제 우리를 이제 조종을 할 수 있는 그 병인 기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뇌 연구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감염되는 거라면 백신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좀비 사태가 발생을 하면은 이 퍼지기 전에 좀비 백신을 만들면은 좀비한테 물려도 좀비가 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영화에서도 대부분 치료제 아니면 백신이 얘기가 나오고 좀비 딸에서도 백신 마지막에 맞잖아요. 사실 거기 저 정말 재밌게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좀비 딸 영화에서 마지막에 이제 백신을 그 개발하신 분 인터뷰 외국인 분이 나오세요. 근데 그분이 실제 국제백신연구소의 연구원 분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재밌게 봤는데, 사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우선은 가장 그런 감염병을 막을 수 있는 거는 백신이 제일 중요하고, 근데 백신을 만든다고 완전히 병에 안 걸린다라고는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병이 더 진행이 되는 거를 약간 약하게 막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셔야지 되기 때문에 좀비 바이러스일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비로서의 어느 정도의 그런 행동을 좀 하다가 정상인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약간 좀비화가 될 수도 있다. 네, 네. 가벼운 좀비화. 가벼운 좀비화가 될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좀비 바이러스가 좀 잘 퍼져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위험한 상황이 돼야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비가 일단 생기고요. 그 다음에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져야 사람들이 이걸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험한 바이러스여야만 저희가 아마 백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 많이 들어봤고요. 좀비 사태 자체는 감염병 관련된 것과 많이 유사한 것 같아요. 많이 그런 데서 모티브를 따온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이제 나가시다가 좀비를 발견하시면은 감염병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이번 주제도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